자, 보자. 기출문제로 실력 꽉 잡기 봅시다. 자, 1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자, 이거는, 뭡니까? 4번이 틀렸죠. 즉, 한 생태계에 살고 있는 생물의 수가 많다라고 해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건 아니고, 생물 다양성이 높으려면 일단 첫 번째는 뭐예요? 일단은 종의 수가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종이 어떻게 분포할수록 고르게 분포할수록 바로 종 다양성이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4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2번. 그림은 생물의 다양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 기준을 나타내는데, 가는 생태계의 다양함이고, 그 다음에 나는 생물 종류의 다양함이고, 이거는 생물 특징의 다양함,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이거를 종다양성,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답이 1번. 그 다음에 3번. 다의 예로 옳은 것, 즉, 유전적 다양성의 예로 옳은 것은, 이거는 유전적 다양성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종에서만 봐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마다 피부 색깔이 다르다. 그렇죠? 이거는 생태계 다양성, 그 다음에 얘는 종의 다양성, 이렇게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생태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갯벌보다 배추밭의 생물 다양성이 높을 수가 없죠. 배추밭에는 뭐밖에 없니? 뭐 그런 거랑 배추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데 갯벌 같은 이 지역을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완충 지역이라고 했죠. 즉, 육상 생태계랑 해양 생태계가 만나는 경계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생태계에서 다양한 생물이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고요. 어떤 지역의 생태계가 다양할수록 생물의 종류도 더 다양해지는 게 맞아요. 종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5번. 그림은 넓이가 같은 두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와 수를 나타내는데, 여기 몇 종이야? 하나, 둘, 셋, 넷, 4종이죠. 여기는 하나, 둘, 2종이죠. 그러니까 종수도 가가 많고, 그 다음에 좀 더 고르게 분포하니까 가의 생태계 다양성이 높겠죠. 자, 따라서 1번 맞고요. 나에는 한 종류의 생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맞고, 가는 나보다 생물 다양성이 더 높아야지 맞게 되는 거니까 3번이 틀렸죠. 자, 다음 6번. 변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같은 종의 생물 사이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차이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변이고, 변이가 다양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변이가 다양한 생물은 멸종 가능성이 낮죠. 그죠? 왜 그러냐면, 이래야 급격한 환경 변화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개체들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부모가 같은 자손 사이에서는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니죠. 같은 부모 사이에서 여러분들 형제들도 다 다르게 생긴 거는 바로 요 변이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니까 틀렸고, 그 다음에는 변이는 생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그렇죠, 크게 차이가 날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변이가 크게 차이가 나면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죠? 새로운 종의 출현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은, 변이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같은 종 사이에서만 변이가 존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고래랑 상어는 생김새가 서로 다른 게, 고래하고 상어는 서로 뭐예요? 다른 종이에요. 심지어 여러분들 고래는 뭐예요? 포유류예요. 고래 젖 먹여요. 알겠어요? 새끼 나요. 알 낳는 게 아니라. 근데 상어는 어류예요. 어류. 알 낳아요. 난태생이라고 하는데, 알을 낳는 거를 뭐라 그래요? 난생이라고 그래요. 계란 할 때 란자를 써서 알로 낳는다, 난생. 새끼로 낳으면 뭐라고 하냐면은 태생이라고 해요. 태생. 근데 난태생은 뭐냐면
알을 낳아. 알을 낳아서 뱃속에서 부화를 시켜서 낳아요. 그게 난태생이에요. 알로 난 다음에 알을 뱃속에서 부화시켜서 새끼로 내보내는 거를 난태생이라고 해요. 근데 상어는 난태생이에요. 그것도 대표적으로 난태생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해마. 해마 알아요? 해마? 예, 해마는 수컷 배에다가 알을 낳아요. 암컷이. 그럼 수컷 배에서 새끼로 나중에 태어나요. 철갑상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야? 우럭 알지? 우럭. 우럭도 난태생이에요. 우럭. 회로 먹는 우럭 있잖아요. 예, 그것도 난태생이에요. 그런 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아예 종류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8번. 오른쪽 그림은 바지락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바지락은 같은 종인데 무늬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껍데기의 무늬와 색깔의 변이가 있고 껍데기의 무늬와 색깔이 다양하면 생물 다양성이 더 높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으니까 껍데기 무늬 색깔이 다양하면 환경 변화에 살아남기에 유리하죠.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다양한 변이가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자, 다음에 9번. 다음은 올드필드주의에 대한 설명인데, 자, 옛날 벌판주의인가? 그러면? 자, 올드필드주의는 같은 종이라도 사는 곳에 따라 털 색깔의 차이가 크다. 밝은색 모래가 많은 바닷가에는 올드필드주의는 털색이 밝고 어두운 데는 어두운 흙에서 사는 애는 어둡대요. 따라서 올드필드주의는 털 색깔의 변이가 있고 사는 곳의 색깔에 적응해서 털 색깔의 차이가 커지고 환경의 변에도 적응하기 알맞은 변이는 아니죠. 이러면 달라지게 되는 거죠. 환경에 따라 유리한 변이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고 그 다음에 10번.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변이와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은 생물이 다양해지는 주요 원인이 맞고요.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나타나는 과정을 통해 생물 다양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때 다양한 종이 생기는 거니까 결국에는 다양한 변이가 있는 한 종류의 생물이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하면 새로운 종류의 생물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진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는 결국에는 새로운 종이 태어나야지 진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북극여우랑 사막여우를 나타냈는데 북극여우랑 사막여우가 생김새가 가장 다른 거는 뭐 때문이에요? 온도죠. 그렇죠? 따라서 온도에 적응을 하면서 그러니까 북극여우, 사막여우 하나 더 있어. 온대여우. 여러분들이 보통 여우라고 알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예, 그게 온대여우, 붉은 여우예요. 그게 원래는 약간 붉으스름해요. 털 색깔이. 그 다음에 12번. 다음은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일단 첫 번째, 한 종류의 생물에 다양한 변이가 존재를 한다. 그 다음에 한 종류의 생물의 무리에 환경에 적응하기에 알맞은 변이를 가진 생물이 더 많이 살아남아요. 그 다음에 살아남은 생물이 자손을 남기는 과정이 오랫동안 지속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새로운 종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과정이 바로 뭐예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자연 선택 과정이에요. 원래 두 과정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모든 생물은 기본적으로 자손을 어떻게 돼요? 많이 낳아요. 자손이 많아. 그러면 원래 공간 안에 예를 들어서 100마리 정도 살 수 있는 공간 안에서 얘들이 살다 보면은 자손수가 많아져. 한 120마리 돼. 자, 그러면 이걸 이제 과잉 생산이라고 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원래 100마리 살아야 적당한데 몇 마리 살아? 120마리 살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많아요. 좁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결국엔 얘네들끼리 경쟁을 해야 돼요. 뭘 두고? 먹이를 두고, 서식지를 두고, 사는 곳을 두고, 그 다음에는 배우자, 짝짓기를 두고서 어떻게 돼요? 경쟁을 해요. 그럼 경쟁을 하려면 그 중에서 뭐가 가장 경쟁력이 높은 생존에 유리한 개체가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자연 선택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경쟁을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생존 경쟁이라고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 선택된 개체가 살아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2번은 답이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그림은 갈라파고스 제도에 여러 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핀치를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선인장이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저 원래 되게 커야 되는데. 종류에 따라 핀치 부리의 모양이 다른 까닭은 각 섬에서 뭐예요? 풍부한 먹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죠. 먹이에 따라서 그 먹이를 먹기에 가장 유리한 부리 형태로 바뀌게 된 거고. 다음에 14번. 그림은 한 종류였던 새 무리에서 새로운 종류의 새가 생겨난 과정을 나타냈는데, 한 종류의 새 무리에는 부리의 모양과 크기에 다양한 변이가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나무 속에 작은 곤충이 많은 섬에서는 크고 두꺼운 부리를 가진 새가 생존에 굳이 유리하지 않죠. 나무 속에 벌레를 파먹어야 되면 뾰족하고 길어야지 오히려 생존에 유리할 테니까 먹이에 적합한 부리는 아닌 거죠. 그 다음에 15번. 다음은 아일랜드하고 페루의 감자에 대한 설명인데, 아일랜드 사람들은 감자를 주된 식량으로 먹었고 럼퍼라고 하는 한 종류의 감자만 재배를 하다가 1840년 전에 40년에 감자 여러분 역병이 뭔 줄 알아요? 역병? 어? 전염병. 순우리말로 돌림병이라고 하는데, 역병이 뭐냐면은 전염병이에요. 감자 전염병이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무슨 병이냐면은 감자 입마름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병이 돌아서 이 병에 매우 약한 럼퍼 감자가 대부분이 다 썩어서 식량이 부족해졌고, 페루에서 재배하는 감자의 종류는 약 이렇게 많아? 4,000가지며 종류마다 모양, 색깔, 맛이 다양하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되게 다양한 거냐? 종이 다양한 거고, 여기서는 종이 한 종밖에 없는 거니까. 따라서 페루의 감자가 아일랜드의 감자보다 변이가 다양하고요. 변이가 다양하지 않은 생물 무리는 급격한 환경 변화에 멸종할 가능성이 높고, 페루에서는 아일랜드와 같은 감자 역병이 발생해도, 그렇죠, 이렇게 종이 다양하니까 어떤 특정 종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을 수도 있게 되겠죠, 결국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목의 길이가 조금씩 다른 한 종류의 갈라파고스 땅거북에서 목이 긴 갈라파고스 땅거북이 생겨난 과정을 보면, 목이 긴 거북이가 더 많이 살아남아 자손을 남겼다. 이게 맨 마지막이겠지. 일단은 목의 길이가 조금씩 다른 한 종류의 거북이 무리가 있었고, 거북이 무리의 일부가 키가 큰 선인장이 많은 섬에서 살게 됐으면, 키가 큰 선인장을 잘 파먹으려면은 목이 긴 애가 어떻게 되니까 생존에 유리하니까 결국에는 목이 긴 기린이 결국에는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다순이 아니라 나다가고, 같은 섬에 사는 거북이 무리에는 변이가 존재했죠. 키가 큰 선인장이 많은 환경에서는 목이 긴 기린이 살아남기 유리하고, 그 다음에는 먹이 환경에 적응하여 목이 긴 새로운 종류의 거북이가 되었고, 살아남은 거북이의 특징이 계속해서 자손한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4번하고 5번이 맞죠. 자, 그 다음에 서술형 보자. 그림은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세 가지의 기준을 지금 나타내 줬는데,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생태계의 다양함. 그 다음에는 뭐예요? 생물 종의 다양함. 그 다음에 같은 종류 생물 사이에 나타나는 변이의 다양함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이 결정이 돼요. 따라서 생물의 다양성이 높아진 조건은 생태계가 어떨수록 다양할수록, 그 다음에 생물 종이 어떨수록 얘도 마찬가지로 다양할수록, 그리고 같은 종 사이에 특징인 뭐가 변이가 많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어떻게 됩니까?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그림은 넓이가 같은 두 지역 가하고 나에 살고 있는 생물의 종류랑 수를 나타냈는데 지금 가 지역에서 보면은 몇 종이 있니? 하나, 둘, 셋, 네 종 존재하죠. 여기서 맞냐? 네 종. 여기도 하나, 둘, 셋, 네 종 존재하죠. 종수는 같은데 어디가 더 고르게 분포해요? 가가 더 고르게 분포하죠. 그러니까 가가 생물 다양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 지역이 나보다 더 생물 다양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즉 생물 종의 수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 분포가 가가 더 고르게 분포하죠. 개체수가 더 고르게 분포할수록 생물 다양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북극여우랑 사막여우를 나타냈는데 북극여우와 사막여우의 생김새가 달라진 까닭은 서로 뭐예요? 온도가 다른 환경에 적응하며 뭐에? 이 생존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뭐예요? 계속 자손을 많이 낳으면서 결국에는 이 모양, 변이가 달라지게 된 거죠. 그러면 북극여우랑 사막여우의 생김새가 달라진 과정은 결국에는 온도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죠. 추운 지역에 사는 동물일수록 뭐가 몸집이 어떻고? 몸집이 크고 귀가 작아 체온을 잘 뺏기지 않아요. 그러면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열을 잘 방출해야 되죠. 체온을 마구마구 뿜어내야 되니까 귀가 크고 몸집이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들 몸집이 크면 어떻게 되냐면은 몸에 부피에 대한 몸의 표면적, 여러분들 표면적이 뭔지 알아요? 건널비예요, 건널비. 몸의 총 건널비. 부피에 대한 건널비가 어떻게 되냐면 작아요. 몸집이 크면 클수록 몸의 부피에 대한 표면적 값이 작아요. 이 값이 작아야지 열을 어떻게 돼요? 잘 안 뺏겨요. 알겠어요? 이 값이 작아서 몸집이 크면은.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토끼의 종류가 다양해진 과정을 나타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생물이 다양해지는 과정은 다양한 털 색깔이 있는 한 종류의 생물 무리가 서로 다른 환경에 떨어져서 오랜 시간 동안에 뭘 하게 되면은 적응을 하게 되면 각 환경에 새로운 종류가 될 수가 있고 토끼의 종류가 다양해진 과정은 여기서는 환경이 뭐가 다릅니까? 왼쪽하고 오른쪽하고는 뭐가 달라요? 풀 색깔이 다르죠. 여기는 밝은색 풀이고 여기는 어두운 색 풀이니까 어두운 색 풀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 누가 어두운 털을 가진 개체 토끼가 많아졌고 여기서는 밝은색 풀에서는 밝은색 털색을 갖고 있는 애가 눈에 잘 띄지 않으니까 더 많이 살아남게 된 거죠. 그러면서 각각
생존에 유리한 게 천적의 눈에 띄지 않아야 안 잡아먹히니까. 그렇죠? 털 색깔에, 풀 색깔에 따라서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종류가 다르게 예, 분화가 된 거죠. 결국에.